안녕하세요. 심리 읽어주는 남자 A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가 우울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우울증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눴었고요. 오늘은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생각입니다. 공황장애는요, 불안이 이렇게 수초에서 수분간 엄습해오는 것을 뜻하는데, 우리가 공황장애는 또 뭔지, 이걸 어떻게 또 치료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공황장애를 3단계로 나눠서요,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알아볼 예정이고요. 이제 공황장애는 일단 DSM-5, 우울증 그 진단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DSM-5라고 하는 그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수초에서 수분까지 엄습해야 하고요. 진단 기준에 의하면 심장 두근거림, 그리고 오한, 몸떨림, 숨가쁨, 질식, 흉통, 메스꺼움 등 4가지 이상이 체크되었을 때 우리가 공황장애라고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황장애랑 일반적인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공포증이랑 무엇이 다른가, 이걸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은 공황장애가 좀 다른 어떤 그 불안증들보다 치유되기 힘든 부분이 원인이 없어서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즉 강박사고라고 하면요, 어떤 강박적인 사고들이 계속 있어요. 우리가 약간의 강박을 이야기할 때 집에 문을 잠궜는지 열었다 닫았다 해보는 거, 혹은 책을 일렬로 이렇게 줄 세워놓는 거, 그리고 가스불이 꺼졌는지 확인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강박적 사고인데요. 누구에게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심해졌을 때 우리 강박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특정 공포증이라고 해서 어떤 특정 공포증이 예를 들면 광장공포증, 그러면 광장에 나갔을 때 내가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나눌 때 공포감을 느낀다. 이런 것들이 이제 특정 공포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정 공포증이라고 해서 특정 공포증은 이제 원인이 있습니다. 이제 광장공포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광장에 나갔을 때 내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갑자기 불안이 엄습한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공황장애는 강박사고나 특정 공포증과 다르게 원인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자고 일어나서, 혹은 그냥 어디 나가서, 지하철에서, 공공장소에서 그냥 갑자기 죽을 것 같은 불안감에 엄습해와가지고 갑자기 참기 너무 힘든 거죠. 이런 불안감들이 광장공포증과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공황장애는요, 치료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약물치료, 하나는 인지치료가 있는데요. 오늘은 인지치료에 대해서 3단계로 분류를 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어떻게 접목해 볼 수 있을까, 이것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인지치료 첫 번째는요, 습관화된 언어 생활을 한다. 제가 상담을 진행하면서 이 공황장애 있으신 분들이 오시면 제일 먼저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습관화된 언어 생활. 왜 습관화된 언어 생활이 중요하냐면요, 불안이 엄습했을 때 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불안을 살짝 극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습관화된 언어 생활이라고 한다면, 가령 예를 들면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라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거 있어요. 사람들 만나다 보면 너무 힘들어요. 막 고민거리가 있고 되게 불안할 때, 아휴, 이거 지나갈 거야. 그래, 맞아. 너 열심히 잘해왔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반대로, 난 죽을 것 같아. 이거 못할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의 언어 습관, 언어 패턴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먼저 체크하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공황장애가 일어났을 때 습관화된 언어 생활이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
그걸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습관화된 언어 생활. 긍정적으로 내가 언어를 사용하다 보면요, 뇌가 착각을 일으키게 돼요. 예를 들면 죽을 것 같아가 아니라 그래, 내가 이거 이겨낼 수 있어. 근데 사실 인지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만 내가 어떤 상황에서 불안이 엄습했을 때 그것들을 읊조리면서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뇌를 착각하게 만든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무언가 고민이 생기거나 혹은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 때 이러한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 이 또한 지나갈 거야, 난 이런 것이 죽지 않아 라는 이런 마인드의 언어를 사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불안이 나한테 왔을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습관화된 언어 생활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어떤 불안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시작점에 설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두 번째, 이거 되게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인데요. 왜곡된 생각이나 행동을 교정시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트라우마 치료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제가 어떤 한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한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가 5살 때 수영을 하러 나갑니다. 근데 수영을 할 줄 몰라요, 바다에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부력 보조기구라고 하죠. 튜브를 이제 가지고 수영을 막 하고 놉니다. 근데 그러다가 튜브가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럼 허우적 되겠죠, 그 바다에서. 이럴 때 꼬르르르륵 하고 수면 아래로 내려가 버립니다. 적막감이 흐르고요, 그 바다의 어떤 새카만 기운이 나한테 다가오죠. 불안과 죽음의 공포가 5살 난 그 아이에게 수영을 할 때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요, 커서도 수영을 못해요. 물을 너무 무서워해요. 실제로 제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트라우마 치료는요, 이제 그 아이가 5살에서 성인이 돼서 25살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영장이든 어떤 계곡이든 바다든 물을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치료할 수 있냐? 네, 20살 난 그 성인을 데리고요, 무릎까지도 안 오는 물에서 물장구를 치면서 뒹굴고 놀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가지고 있던 바다나 물에 대한 왜곡된 인지적인 시점이, 내가 이렇게 큰 신체로는 이 물에 빠져 죽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을 인지치료의 기본으로 가져갑니다. 왜곡된 생각이나 어떤 행동들, 내가 바다에 빠져서 죽을 뻔한 그 기억들을요, 무릎도 안 오는 성인으로서 컨트롤이 가능한 물에서 놀게 함으로써 이 왜곡된 신념들을 다시 올바르게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왜곡된 생각과 행동을 교정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거에 공포증을 느끼고 있다, 혹은 내가 어떤 원인 때문에 불안해한다, 이런 것들을 찾는 분들이 계세요. 자, 이 지점에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3단계죠. 네, 3단계는 불안을 공포의 조건으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되게 불안해요. 불안하면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하냐면요, 내가 어떤 특정 공포증을 만들어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저것 때문에 공포스러운 거야. 내가 저것만 안 하면 내가 이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말하는 저것이 뭐죠? 네, 잘 몰라요. 그냥 어떤 원인을 만들어서 뭐 귀신한테 씌우든 아니면 어떤 사람한테 불안을 느낀다고 하든, 이런 식으로 어떤 원인을 불안으로 꼭 만들어내려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불안을 어떤 원인을 가지고 공포를 만들어내지 않는 것,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지치료 3단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첫 번째, 습관화된 언어생활. 그러니까 무언가 내가 불안이 생겼을 때, 그래, 이 또한 지나갈 거야,
잘 이겨냈잖아. 이러한 언어를 사용한다. 긍정적으로. 두 번째, 왜곡된 신념. 나 이 불안 때문에 죽을 것 같아. 정말 누군가가 날 해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들을 아니야. 이 불안은 나를 절대로 해칠 수 없어. 나 절대로 죽지 않아. 라는 올바른 신념으로 바꿔주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어떤 공포를 만들어내는 것.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불안을 느끼는 거야. 저것 때문에 불안을 느끼는 거야. 그것을 해소한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찾아오는 불안이 해소된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잘 트레이닝하면요, 불안에서 실제로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상담을 진행하면서 공황장애를 앓고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지치료 3단계를 실제로 트레이닝하고 있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어디서 어떤 불안을 느낄지 제가 그거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해소시킬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자신이 스스로 평소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습관화된 언어와 왜곡된 신념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공황장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새해에는요,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불안 없고 고민 없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정보였다면 우리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